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도미넌스가 조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가격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0.5% 하락하면서 $1,800. 그래도 $1,800를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 될 텐데 이더리움은 최근에 이 가격 강세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 하방 추세선으로 작용됐던 이 라인을 상방 돌파를 했죠. 올라왔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까지 올라오면서 네트워크 활동도 지금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더리움 생태계 수입이 억눌렸던 레벨에서 바닥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더리움이 앞으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의 가격 상승은 $3,000까지 쭉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차트 패턴을 기반으로 가격 목표를 잡았을 때 $3,000 선이 유효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다시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 네트워크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이 수요와 공급이 좀 뒤바뀌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이 소각이 신규 공급을 넘어서면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소각되는 것보다 신규 공급을 지금 소각하는 양이 신규 공급량을 넘어서면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왔다는 건 가격을 상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2개월 동안 네트워크 활동이 부진했기 때문에 토큰 공급이 소각을 앞서면서 인플레이션 상태를 쭉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 가장 신비한 지갑이다라고 불렸던 지갑이 있는데요. 그 지갑 안에 이더리움이 25만 개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25만 개가 들어있는데 9년 전에 이더리움을 사고 이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으면 팔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팔아. 근데 그 사토시 지갑이면 그럴 수 있어. 사토시는 사라졌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더리움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 가격으로도 $75만 7억 뭐 거의 뭐 10억 다운이에요. ICO 리플 ICO 할 때 누가 이거를 이더리움 ICO 할 때 10억 원을 주고 이더리움을 살 정도면은 이거는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이더리움 10억 원치 샀던 그 팩트를 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있는데 아무도 지갑에서 돈을 안 빼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정말 미스테리한 지갑이다. 이 지갑의 정체는 뭘까? 왜 이 사람 돈을 안 뺄까 했는데 드디어 나왔어?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바로 LHB 은행의 설립자인 레인 로무스로 확인이 됐는데요. 은행의 설립자니까 돈이 당연히 많으시겠죠. 그 당시에 10억 원을 들여서 이더리움 25만 개를 샀는데 나중에는 이제 에어드랍까지 받았어요. 650만 에어드랍까지 받아서 현재 가치로는 4억 7천만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처음 샀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었는데 그때는 75만 달러였잖아요. 지금 4억 달러니까 지금 몇 배가 펌핑된 거죠. 계산도 안 돼요. 엄청나게 됐는데 중요한 건 이분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리셨대요. 네. 개인 키를 분실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 그때 이제 누가 이거 뭐 비밀번호 푸는 거 뭐 해준다고? 맞아요. 돈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시장엔 호재죠. 이렇게 많은 물량이 강제로 묶여 있다라는 게 시장에 나올 수 없는 물량이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면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10억 원인데 그리고 지금 얼마야? 4억 달러면 얼마야? 원화로 계산도 안 해? 한 400억? 4억 달러면 400억 아니에요? 공이 3개가 불러야 되니까 40억, 4천억? 400억, 4천억이야. 그걸 지금 못 찾고 있는 건데. 4천억. 그래. 사실은 환율 1,300원 하면 4,600억. 그쵸. 10억 넣어서 4,600억 10년 만에. 근데 그걸 못 성공 투자하셨는데. 비밀번호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날라가. 이분도 비밀번호 한두 번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러게요. 많이 노력해 보셨겠죠? 야, 저거 어떡하냐. 어쨌든 시장의 호재입니다. 호재여서 들고 왔고요. 남에게 악재는 나에게 호재다. 근데 이분은 원래 돈이 많아서 저 4,600억 없어도 사는 분 아닐까? 4천억이면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요? 4억도 아니고 4천억인데. 야, 코인 시장에 진짜 이런 돈들이 너무 많구나. 네, 잃어버린 돈들, 찾지 못한 돈들. 대단하다. 어쨌든 이더리움에게는 호재고요. 자, 다음으로 리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너무 재밌어요.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 하락이 나왔어요. 전일 대비 조금 내림세를 보였는데 지금 0.68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두바이에서
두바이 그 금융서비스청에서 공인 암호화폐로 리플을 추가했다라는 소식 함께 확인해 봤었잖아요. 근데 그 두바이에서 리플을 승인했다라는 이 소식 자체가 다른 지역에서도 리플을 채택할 수 있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에서 먼저 리플을 공식 암호화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리플의 채택 속도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규제 당국이 더욱 명확성을 제공을 해서 특정 국가에서 승인은 사례별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두바이와 리플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아프리카 그리고 특히 북아메리카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이 쿠웨이트 이슬람 투자 은행과도 파트너십 소식을 간밤에 전해왔어요. 그래서 이 쿠웨이트 측에서도 리플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번 파트너십이 중동 국가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식을 전해왔고요. 또 리플의 최근 좋은 호재성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IPO였는데, 사실 IPO가 소문은 무성하지만 실현되기까지는 조금 가능성이 많진 않다라는 전문가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상장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지금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 현실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SEC와 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IPO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IPO에 대한 기대치를 일단은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입장이 나왔고요. 그런 한편 이 USDC를 발행하고 있는 서클에서는 내년에 또 IPO를 추진한다라고 또 다른 기업에서 IPO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서클은 개발 기업들, 그죠? 네, 서클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USDC 코인인데 벅벅 긁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나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벅벅 긁을 수가 있어? 아무리 이게 편안하다지만 나 깜짝 놀랐어. 이렇게 벅벅벅 그렇게 크게 들렸어요? 나 이 자료 보다가 놀래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괜찮아. 네, 자연스러워. 너무 좋아. 서클이 내년에 IPO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서클 같은 USD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뭐 투자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가격에 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렇게 암호화폐 기존 업체들이 이제 기존 이제 증권 시장에도 문을 두들긴 만큼 그러니까. 펀더먼털이 튼튼해지고 있다. 맞아요.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단순 상장이 목적이 아니라 상장하기 위한 그 조건들이 있는데 네. 그 조건을 달성을 했다라는 건 거기 이제 많은 걸 또 시사를 하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할 이슈긴 한데 뭐 막상 상장을 할지는 모르니까. 그쵸, 모르지만. 지금은 그냥 한다 이런 계획이니까 네.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어서 에이다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대비는 조금 가격 하락이 나왔어요. 3% 정도 내림세 보이면서 현재 0.3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일주일 전 대비는 20% 정도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에서 강세 신호가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0주 이평선을 돌파를 했는데 아주 특별하다. 그리고 특별한 걸 넘어서 대형 사건이다라고까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 2월부터 계속해서 이 에이다는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조금 횡보를 거쳤는데 최근에 이 단기 이평을 넘어섰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대박 사건이다라고 평가가 될 만큼 당분간 조금 차트 안에서 강세 신호가 더 강해지고, 만약에 그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도 조만간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는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카르다노가 0.4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점쳐지고 있는데 지금 0.35달러거든요. 네. 여기서 0.45달러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가 방송에서 자주 확인했던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는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12달러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27달러를 돌파하면 추가적인 강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7달러를 돌파했을 때 좋은 랠리가 나올 수 있고 이미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80%가 수익 상태에 들어와 있는 만큼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현재는 강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밈코인의 대표 주자인 시바와 도지코인과 관련된 또 지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최근에 시바랑 도지의 미결제 약정 증가율이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유입이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 시바 코인과 도지 코인 같은 경우도 11월 달 들어서 뭐 시바 같은 경우는 20% 넘는 상승을 보였고 도지도 15% 정도 가격 오름이 있었는데 지금 미결제 약정에 쌓여 있는 만큼 당분간도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당연히 상승으로 나와주는 게 베스트겠죠. 추가적인 가격 상승과 관련된 전망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